정말 예쁜 스탠바이 모드부터 인싸용 기능 같은 포스터, 그리고 에어팟 프로2의 새로운 기능까지 iOS 17 개발자 베타를 약 일주일간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달라진 점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많은 분들의 관심이 비전 프로로 쏠려 있지만 이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오늘은 올해 9월에 만나볼 수 있는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OS 17에서 가장 자주 사용할 것 같은 기능 첫 번째는 바로 스탠바이 모드입니다. 마치 네스트허브나 아마존 에코처럼 아이폰을 스마트 탁상 시계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아이폰을 가로로 눕혀서 충전을 시작하면 시계나 할 일, 날씨 같은 위젯을 띄워놓을 수도 있고, 원하는 사진을 선택해서 스크린세이버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디지털 탁상 시계 용도로만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시리를 호출해서 작업을 하거나 음악을 들을 때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디자인이 정말 애플답게 예쁘죠. 그리고 이 스탠바이 모드는 어느 정도의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한데요. 화면을 꾹 눌러주면 원하는 위젯을 추가해서 양옆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요. 보고 싶은 앨범을 추가하거나 시계의 색상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며칠간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버닝이 약간 걱정되긴 하지만, 일단 디자인도 깔끔하고 또 시인성도 좋아서 특히 책상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고요. 또 주변 조도에 따라서 나이트 모드로 변하기도 하는데, 저처럼 침대 옆에 맥세이프를 붙여놓고 잠깐 시간 보는 용도로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뻘건색이 왠지 모르게 무섭다 그러면 설정에 있는 대기 모드 그리고 야간 모드에서 해당 설정을 꺼줄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iOS 17에서는 연락처 포스터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한마디로 나만의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서 전화를 걸 때 상대방에게 풀스크린으로 띄워주는 기능입니다. 일단 디자인적으로 정말 예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잠금 화면에서 했던 것처럼 사진을 선택하고 폰트 종류부터 글자의 두께 그리고 색상까지 골라줄 수 있고요. 스타일링도 심도 효과를 주거나 톤 컬러를 변경하거나 할 수 있어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프로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에 이 포스터 기능을 보면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인싸들이나 되게 좋아하겠네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퀄리티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꾸며주는 게 은근히 재밌고요. 9월에 iOS 17이 정식 출시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들일 것 같은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폰 잠금 화면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잠금 화면 폰트를 얇게 만드는 게 가능해졌는데요. 예전부터 쭉 아이폰을 썼던 분들은 이 얇은 폰트가 왠지 모르게 익숙하잖아요. iOS 10 시절의 향수랄까? iOS 17부터는 잠금 화면에서 시계 폰트를 선택하는 설정 밑에 있는 바를 통해서 폰트 두께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얇게 하면 요 정도 두께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게 노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두께 이하부터는 Always on Display 모드에서 폰트가 엄청 뚱뚱해졌다가 다시 얇아지는 효과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계속 얇게 있는 게 좋은데. 여기에 더해서 기본 배경화면도 추가됐는데, 수성부터 해왕성까지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선택할 수 있고요. 만화경 배경도 새롭게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어팟 프로 2를 사용하는 분들이 어찌 보면 가장 좋아할 것 같은 기능들인데요. 바로 적응형 모드와 대화 인지 기능입니다. iOS 16에서 사용하는 에어팟 프로 2는 주변음을 자연스럽게 들려주는 주변음 허용 기능과 소음을 제어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iOS 17부터는 이 사이에 적응형 모드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콘이 주변음 허용과 노이즈 캔슬링 사이에 위치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기능의 중간 정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 주변이 상당히 조용하다 그러면 주변음이 더 많이 들어오고, 주변 소음이 심해지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좀 더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소에 자주 가는 카페에서 사용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주변음 허용 기능과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 발소리, 커피 머신 소리 모두 주변음 허용 모드와 비슷하게 수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노래를 틀거나 넷플릭스를 보기 시작하면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주변 소음 소음이 서서히 사라지더라고요. 폰을 들고 어떤 컨텐츠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 노이즈 캔슬링 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데 이게 정말 부드럽게 조절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콘 순서 모양 그대로 주변음 허용과 노이즈 캔슬링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 강도가 조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항 같은 곳, 주변 소음은 꽤 있는데 중요한 안내 방송도 중간중간 나오는 이런 곳에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화 인지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는데
있는데요. 에어팟의 설정에서 대화 인지 기능을 켜놓으면 적응형이나 노이즈 캔슬링 상태에서 말을 시작했을 때 자동으로 주변음 허용 모드로 전환되는 기능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인지가 돼서 전환하다 보니까 전환될 때까지 약간의 텀은 있어요. 하지만 애플답게 정말 스무스한 느낌으로 전환이 되고요. 노래를 듣고 있으면 소리도 자동으로 줄어들고 대화를 마치면 몇 초 있다가 자연스럽게 다시 원래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서 주문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이즈 캔슬링으로 사용하다가 벤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하면 주변음 허용으로 바뀌면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주문을 마치면 다시 노이즈 캔슬링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딱 한 가지 단점이라면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흥얼거릴 때 이걸 대화로 인지해서 주변음 허용 모드로 바꿔버린다는 거. 아마 조금 더 고도화된 알고리즘이 적용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 애플이 WWDC에서는 따로 소개하지 않았지만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 기능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사진 수평 기능입니다. 일단 설정에 있는 카메라에 들어가 보면 격자 밑에 수준기라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항목을 활성화해주면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보다 편하게 수평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이 수준기를 켜놓고 카메라 앱에 들어가면 화면 가운데 선이 하나 생기는데 이 선에 맞춰서 사진을 찍으면 나중에 편집해서 수평을 따로 맞춰줄 필요가 없겠죠. 정말 소소하긴 한데 일상생활에서는 어쩌면 가장 잘 활용할 만한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실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iOS 17의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해봤는데요. 물론 이외에도 연락처를 공유하는 네임드랍이나 위치를 공유하는 체크인, 발신자의 말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변환해주는 실시간 음성 메시지 기능들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첫 번째 베타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해볼 수는 없어서 이 부분은 다음에 퍼블릭 베타가 나오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혹시나 iOS 17의 새로운 기능들 중에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